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아니, 저 정당을 왜 지지해? 이 말이 왜 서운해? 나는 너를 이해해. 우리는 매일 타인의 말과 감정, 행동을 이해한다 혹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이해되지 않는 상대를 설득하려 하고, 누군가는 그들을 악으로 부르고, 누군가는 바꾸려 하며, 어떤 이는 그냥 그대로 바라보기만 하죠. 우리는 왜 타인을 이해할 수 없을까요? 아니, 애초에 이해했다라는 상대, 아니면 상대의 말을 이해한 적이 있을까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올까요? 이해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가 세계에 발화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잖아.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해. 근데 왜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이 모순된 요구 속에서 우리는 점점 불안하고 고립되고 서로를 혐오하게 돼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서로 다른 가치 구조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이해라는 단어부터 살펴볼까요? 이해는 한자로 이치이와 풀다 해를 결합한 말입니다. 즉, 상대방의 말을 풀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이미 타인의 감정이 논리로 풀릴 수 있다는 전제를 품고 있죠. understand는 under, 아래, stand, 서다이지만, 고대 영어 understand는 그 구조 안에 함께 선다 혹은 그 맥락을 함께 짊어진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라틴어 intelliger,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텔, 무엇 무엇 사이, 리저, 읽다, 고르다에서 왔습니다. 사이의 구조를 가려내고 분리하고 선택하는 거죠. 이처럼 단어 그대로 이해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세계 틀 안으로 재조립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석이 아닙니다. 구조화, 번역, 필터링, 가치 판단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한다 라고 말할 때 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내가 옳다고 여기는 체계 안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공유되지 않고 언제나 번역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이별 후에 슬프다라고 말할 때 그 슬픔의 정체는 제각각입니다. 사랑했던 사랑을 잃은 상실감일 수도 있고, 존재를 부정당했다는 깊은 공포일 수도 있으며, 자존감의 기반이었던 타인이 사라져서 사회적 죽음을 마주하는 감각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이상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다는 내면의 붕괴감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며 그 사람이 진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기억과 경험을 기준으로 뭐 대충 이런 느낌이겠지 하고 추측하며 해석할 뿐이죠. 그리고 그렇게 번역된 감정은 슬프다라는 단어로 사회적 표준 안에 포장되어 전달됩니다. 그 순간 감정은 생생한 실제가 아니라 기호화된 표현이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해받기 위해 조정된 감정 형식으로 바뀌는 것이죠. 슬프다라는 말은 내가 진짜 느낀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사회가 허락한 슬픔의 언어일 뿐이죠. 슬픔조차 사회가 정한 틀 속에서 말할 수 있을 때만 정당한 감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감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적절함을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슬픔이야? 그 정도일로 슬퍼? 예민하다. 그건 그냥 네가 오버한 거야. 이런 식으로요. 이때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감정을 나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감정이 사회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을지를 검열당하고 있던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대, 상처, 욕망, 공포를 투사한 채 상대를 바라봅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머가 한 말이 있죠. 인간은 그것으로 대하지 않고 너로 만날 때 관계가 열린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는 타인을 그것, 즉 대상화된 정보로 환원합니다. 너는 어떤 정치 성향이고, 어떤 외모고, 어떤 말투를 쓰며 내가 정의한 오름에 부합하지 않는 존재. 그 순간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없어. 그 말은 너는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 밖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애초에 언어는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아니라 구조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구조는 가치를 내포한 판단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정의, 저스티스라는 단어 하나만 보아도 고대 그리스에서는 질서와 조화를 뜻했고, 프랑스 혁명에서는 왕으로부터의 해방, 로마에서는 법과 처벌, 현대 미국에서는 자유주의적 평등, 한국에선 혼합적 개념으로 감정적 응징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죠. 같은 단어, 다른 시대, 다른 철학, 다른 가치관. 그런데 우리는 같은 말로 싸웁니다. 그건 정의가 아니야. 뭐래, 그냥 네가 틀린 거야. 누가 그렇게 들어. 틀림이란 뭘까요? 그건 다름입니까? 아니면 내 가치 체계에 속하지 않음입니까?
요즘 이런저런 문제로 혼란스럽죠. 오늘날 정치 갈등, 젠더 분쟁, 종교 전쟁의 본질은 단순한 이견 차이가 아닙니다. 어떤 세계가 더 옳은가? 어떤 감정이 더 진짜인가? 어떤 고통이 더 중요한가? 이런 질문들이 전부 가치 판단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항상 내가 아는 방식이 옳다를 전제로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몰라? 무식하네. 그걸 이해 못해? 공감 능력 없어? 그건 인간도 아니야. 이 모든 말은 이해하지 못함을 도덕적 결핍으로 환원하는 폭력입니다. 신경과학은 말합니다. 우리는 미러 뉴런을 통해 공감한다라고요. 하지만 그건 타인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억, 나의 해석, 나의 감각을 더 씌우는 것입니다. 공감이란 실제로는 타인의 감정을 자기 경험을 기반으로 추론해 자신의 감정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뭐 염세주의적 말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걸 알아야 사람을 더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더 편해지고 아름다울 것이고요. 뭐 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을 봤다면 대체 저 사람은 어떤 구조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거지? 뭐 어떤 경험이 저 신념을 만들었지? 무엇이 그에겐 당연하고 나는 왜 그걸 납득할 수 없지? 뭐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면 뭐 그래도 그나마 재미라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정치, 젠더 이런 갈등이 엄청 심한데 반대 진영을 마주쳤다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목소리를 내지 말라가 아니라 굳이 이미 없는 싸움은 피하라에 가깝죠. 설득이 되지 않는 이유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신념에 대한 문제라 애초에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외국인 수준이 아니라 외계인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념은 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잘못된 믿음이었다면 굳이 당신이 논리로 반박하지 않아도 그 사람 스스로 혹은 현실의 충돌 속에서 이미 흔들리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 그 신념이 설득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면 애초에 그 짓은 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냥 무시하십시오. 다음에는 신념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비 종교에는 왜 빠지며 신념은 왜 반박될수록 더 강해지는지 등으로 한번 풀어 나가 보겠습니다.